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대학교 김용입니다. 네트워크 오디오 이론에 대해서 오늘 먼저 발제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내용은 과거 네트워크 오디오부터 미래 네트워크 오디오 예상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50분 동안 이 내용을 집중하려다 보니까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아예 한 10분, 15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한 3시간 주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50분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애매하게 넣어야 될 부분하고 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겹쳐서 이걸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지 않을까, 빼면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구난방 이렇게 중간에 막 끊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오디오하고 기대하셔야 되는 건 네트워크 오디오하고 5G 모바일 통신, IoT, 4차 산업혁명이 같이 결합돼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부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하는 걸 뭘 정의하느냐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단 네트워크 오디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쿠스틱 오디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쿠스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그냥 들리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소리는 연속 신호의 소리의 전달 방식은 소밀파의 14.2도씨에 340m/s로 날아가고요. 공간 건축 음향으로 소리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공간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어쿠스틱은 듣고 그 자리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전기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동일하게 연속 신호이지만 소리의 속도가 다시 빛의 속도로 바뀌어서 전달되고요. 그리고 녹음 재생이 가능한 시스템이 돼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이런 제어를 가능하게 하죠. 그리고 제어를 좀 제대로 하려면 수학화가 물리학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날로그 연속 신호를 연속적으로 굉장히 잘 제어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샘플 단위로 잘라서 샘플 단위로 자른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샘플 레이트 48,000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7kg당 샘플 하나 정도씩 나누는 겁니다. 전기 신호에서. 그래서 샘플 단위로 나눠서 샘플 단위로 제어하고 다시 조립해서 소리를 나타내서 제어하는데 이게 장점은 전기 음향과 마찬가지로 녹음 재생을 해서 들을 수도 있는데 제어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복사를 했을 때 녹음본을 복사했을 때 원본과 복사본이 같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전송거리에 제한이 생깁니다. 아날로그 주파수, 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는 주파수 가청 주파수가 2만 헤르츠까지인데 디지털로 바꾸면 샘플 레이트 48,000에 24비트 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오죠. 그만큼의 주파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전송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날로그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워드 클락, 마스터, 슬리브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이런 디지털 환경이 오디오 쪽에서 조성됨과 동시에 PC 통신은 PC to PC 통신에서 로컬 에리어넷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땐 어렸을 땐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런 리얼타임 송수진을 해요. 런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 통신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송된다기보다는 약간 레이턴시가 있거나 또는 많은 레이턴시가 있어서 1, 2초 후에 전송되어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통신이죠.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하는 건 오디오 자체의 신호가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리얼타임이면서 네트워크 신호를 같이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하는 건 PC 데이터랑 디지털 오디오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전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전송되지 않는 네트워크 오디오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PC 데이터는 전송 불가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랜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알렌 앨스의 디스네이크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오디오냐 아니냐는 랜 케이블을 썼냐 아니냐가 아니라 PC 통신과 공존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PC 통신과 공존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 오디오, 공존 못하면 전용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바꿔서 PC가 PC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그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 기구에서 정의한 통신 규약이 있는데 OSI 7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7레이어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델이 7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7계층에 1계층은 피지컬 레이어, 물리층이어서 통신 신호를 담당하고 있고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정보 전송 방법, 네트워크 계층은 경로 방법을,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4계층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신뢰성 확보. 그래서 5, 6, 7, 8 이렇게 5, 6, 7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오디오는 1계층, 2계층, 3계층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오디오가 전송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왔던 코브라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오디오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인 2계층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만들어지고 한 얘기들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링거 그룹, 뮤직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베링거에서 사용하는 슈퍼맥은 원래 소니 옥스포드 연구소에서 만든 것인데 마이다스가 구매를 하고요. 다시 마이다스를 베링거에 사서 베링거의 표준 포맷으로 되어 있죠. 이 AS50 같은 경우는 1계층으로 되어 있고요. AS50의 원래 이름은 슈퍼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통신에서는 하이퍼맥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피지컬 레이어에서 물리계층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요즘에 각광받는 단테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레이어, 네트워크 계층을 위해 통신을 합니다. 그 한때 주목받을 뻔한 AVB라고 하는 통신 규약이 있는데 100%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전달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 IEEE 801.1 표준위원회에서 규정한 규격으로 레이어 2에서 동작하는 규격입니다. 1세대 네트워크 오디오 코브라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996년 피크 오디오사에서 코브라넷이라고 하는 규격을 발표했습니다. 1996년생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도 이 자리에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됐고요. 이게 개발되자마자 디즈니 월드하고 미 상원 회의 시스템에 바로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1년 상하 월드컵 경기장, 그러니까 월드컵이 2002년도에 되어졌죠. 그래서 2001년도에 완성이 되어졌고요.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안양 종합경기장, 에버랜드, 쇼핑센터, 포스코 철강 시스템의 조업통신망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브라넷이라는 규격은 100메가빗 네트워크에서 64채널 오디오를 무압축, 멀티트랙, 리얼타임의 디지털 사운드를 양방향으로 전송합니다. 양방향으로 전송한다는 건 64채널을 보내고 64채널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카테고리 5 100메가빗 케이블 하나에서 가능했습니다. 번들이라고 하는 단위로 전송이 되어졌는데 번들은 패킷에 플러스 뭔가를 넣어 놓은 것이고요. 번들이라는 단위로 전송되어 있고 이 번들은 20비트 양자와 비트와 20비트 양자 비트와 48kHz 샘플 레이트를 8채널을 한꺼번에 보내는 규격입니다. 왜 갑자기 20비트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96년도에 20비트면 굉장히 높은 비트 레이트를 쓰는 거였고요. 그 당시에 프로 오디오도 16비트를 쓰는 때였습니다. 20비트 양자 비트하고 그 샘플 레이트 48해서 8채널로 보낸 이유는 8채널까지가 한 번들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24비트 오디오도 전송이 가능했는데 24비트 오디오를 전송하면 7채널까지 전송이 가능했습니다. 레이턴시는 5.33ms의 레이턴시가 있고요. 이거는 256 샘플 버퍼링 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샘플 레이트 48kHz에 256 샘플을 버퍼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33ms인데, 이 버퍼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코브라넷이 데이터 쉐이핑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전송을 하는데, 데이터 쉐이핑은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될 건지 미리 예측하고 자원을 예약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 자원을 예약하고 예약된 자원이 제대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효율 좋게 에러 없이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컨덕터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코브라 네트워크에서 번들의 송수신, 버퍼링, 패스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하던 것이 컨덕터이고요. 최대 번들 수에 따라 최대 전송 수가 차이가 나는데, 코브라넷이 그 당시에 100메가빗에서는 64채널 주고 64채널 받았지만, 기가 네트워크로 들어가면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번들 수가 70에서 80개 정도가 됩니다. 뭐 70개만 한다 그래도 560채널, 그러니까 320, 560이니까 280 받고 280채널 주는 이 정도의 성능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브라넷은 네트워크가 원래 기본적으로 하향 호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IE에서 하향 호환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향 호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버전이 올라가면 그 위에 버전에서 모든 어떤 프로세싱하거나 제어하면 하위 버전에서 제어가 되지 않고 읽어지지도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는 하향 호환을 지원해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펌웨어가 올라가도 하위 버전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서 코브라넷은 하향 호환이 되어져서 그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버전 업이 돼도 버전 2, 버전 3로 안 나오고요. 진보된 어드밴스드 코브라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코브라넷이 하향 호환이 돼서 기존 것과 뉴와 올드가 같은 네트워크에 동작하는데 큰 무리 없이 동작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에 나온 건 5.33ms의 20비트 48채널을 사용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후에 2.33, 1.33, 그리고 샘플 레이트도 처음에는 48kHz였는데 96kHz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코브라넷은 카테고리 케이블하고 광 케이블로도 전송이 됐는데, 원래 만들기는 카테고리 5 케이블로 전송하게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 그 카테고리 케이블 가지고 기가랜을 전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 케이블을 연결해서 기가랜을 전송이 가능했고요. 특징적인 거는 표준 네트워크의 트래픽 쉐이핑을 사용해서 전송하는데, 이게 굉장히 기능이 막강해서 그 어떤 특정 장비의 스위치를 쓰거나 특정 수준 이상의 스위치를 쓰라는 얘기 전혀 없이 그냥 묻지마 스위치 연결해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트래픽 쉐이핑이라는 게 자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어떻게 전송되는 경로와 어떤 정도의 데이터량이 지나간다는 것을 미리 예약해서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레이턴시를 갖게 되고요. 이 레이턴시를 갖게 함으로써 안정되게 하는데, 그 안정됨이 어느 정도냐면 2001년도에 설치된 그 상암 경기장 코브라넷이 아마 작년까지 제가 확인했던 결과로는 동작이 되고 있었고요. 2004년도에 안양 경기장이 설치된 것도 최근까지 동작되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제 아무것도 없이요. 그래서 초반에 설치된 코브라넷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유용하게 전송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 무선 네트워크로 네트워크 오디오가 전송될까라는 건데, 코브라넷은 일단 무선 네트워크로 전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송이 되지 않는 이유는 컨덕터가 무선으로 전송되는 번들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실제로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네트워크 오디오는 무선으로 전송이 불가합니다. 이 불가한 이유는 차후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무선으로 전송되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늘어나던
어떤 방식이 되든 전혀 상관없이 안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코브라넷이 10Mbps 네트워크에서도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번들의 채널 수를 줄이면 10Mbps 네트워크에서 동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선 랜이 뭐 120메가, 128메가, 256메가 뭐 bps 이렇게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전달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네트워크는 이렇고 2세대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단테입니다. 단테는 코브라넷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출시된 프로토콜입니다. 단테 초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단테는 뭐 어떤 점에 좋습니다라고 쭉 무엇에 비해서 좋고 무엇에 비해서 좋고 하는데 그 비교 대상이 내용이 다 코브라넷에 나와 있는 어떤 것에 보다 좋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레이턴시, 채널 단위 전송. 코브라넷보다 더 낮은 레이턴시, 코브라넷은 번들 전송인데 얘는 채널 단위 전송. 그리고 코브라넷은 컴퓨터에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멀티트랙을 받을 수 없는데 버추얼 사운드 카드 지원되고 코브라넷은 컨트롤러 지원해 주지 않는데 단테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 지원해 주고요. 코브라넷은 컴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얘는 플러그 인 플레이. 꼽으면 연결하면 바로 실행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테도 100Mbps에서 48채널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합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1GBps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왜 코브라넷은 64채널인데 단테는 48채널이냐면 단테는 24비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24비트를 기준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 네트워크에 VoIP, QoS를 이용해서 전송하는데 QoS라고 하는 게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표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되어지는 데이터를 먼저 전송하고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데이터는 나중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전송해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어느 정도 짧냐면 최저가 150 마이크로세크이고 그리고 문서상에는 83.33 마이크로세크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동작시키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 없고요. 최소가 150 마이크로세크이고 네트워크하고 사용 장비에 따라서 5ms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야마하 콘솔 같은 경우는 최저 레이턴시를 250 마이크로세크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버추얼 사운드 카드의 경우에는 레이턴시를 10ms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정 레이턴시 방식이어서 레이턴시를 한번 지정하면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같은 레이턴시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1ms 레이턴시를 가져오면 입력에서 출력까지, 입력에서 그 프로세서 들어오는 데까지 1ms를 가지고요. 프로세서에 다시 출력 나가는데 1ms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1ms, 출력 1ms 이런 식으로 갖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단위 전송이라는 게 좀 굉장히 코브라넷에 대해서 비해서 편한 것인데 코브라넷은 번들 단위로 전송하면서 하드웨어 아이디, 맥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그리고 번들 번호 이렇게 4가지를 맞춰줘야 했습니다. 근데 채널 단위 전송을 하면서 플러그인 플레이 한다는 건 어떤 장비에서 꼽아지면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게 단테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테 컨트롤러를 통해서 라우팅 및 여러 가지들이 다 가능합니다. 라우팅을 한다는 건 입력 장비와 출력 장비를 확인하고요. 입력 장비에도 임의의 이름, 입력 장비 채널에도 임의의 이름을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사운드 카드라고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것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단테 네트워크를 통해서 PC나 맥에 멀티트랙 오디오를 녹음하거나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사운드 카드의 레이턴시는 4, 6, 10ms 중에 가능한데 보통 10ms에 많이 세팅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사운드 같은 경우는 단테 컨트롤러에서 하드웨어 장비와 동일하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최대 100Mb에서 1GB랜에서 사용되어지니까 최대 녹음할 수 있는 건 64채널 이내, 64채널 아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테 컨트롤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단테 컨트롤러에서 할 수 있는 게 레이턴시, 그러니까 전송 레이턴시, 라우팅, 장비의 상태, 양자 비트수, 샘플 레이트, 워드 클락, 마스터 슬리브의 설정,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 컨트롤러는 그 단테가 여러 회사의 메이커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단테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가 그 코브라넷에서도 없었고 다른 회사의 어떤 네트워크 오디오에도 없는 것인데, 이게 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회사의 장비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띄워서 세팅해 줄 수 있는, 일괄 세팅해 줄 수 있는 장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단테라고 하는 게 오디오 메이커가 아니라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이제 랩 상태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다가 프로토콜을 팔기 위해서 그 프로토콜이 뭐 A 메이커에서 만들어서 쓰는 단테랑 B 메이커에서 쓰는 단테가 한꺼번에 운영되어지려면 컨트롤러에 확인되어지고 임의의 채널을 부여하고 채널 단위로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굉장히 단테를 파워풀하게 만들어준 게 단테 컨트롤러입니다. 만약 단테 컨트롤러가 없었으면 단테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별도로 AVB에서 잠깐 얘기합니다. AVB는 오디오 미디어 브리징이라고 하는 건데요, 표준 네트워크에서 동작되는 네트워크 오디오입니다. 아까 코브라넷에서 얘기했던 그 트래픽 쉐이핑하고 단테에서 얘기했던 QoS를 100% 활용해서 전송합니다. 레이턴시는 코브라넷보다 짧고 단테보다 긴 1ms 정도의 레이턴시를 갖는데 최대 2ms 정도를 갖습니다. 보통 우리가 1ms 레이턴시를 갖는다고 하는데 어떤 문서에는 2ms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준, 오픈, 무료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오디오입니다. 코브라넷도 유료 네트워크이고요, 단테도 유료 네트워크인데 요 AVB는 표준에, 오픈에, 무료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오디오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무료라고 하는 게 아무도 그 품질을 보증해 주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메이커의 AVB가 같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코브라넷만 해도 번들이라고 하는 번호로 전송이 되어지기 때문에 번들 번호만 맞으면 확인이 되어지는데, 이 AVB 같은 경우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가끔 서로 에러가 나버리면 서로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단테하고 AV의 장단점은 그 표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AVB가 장점이고요, 컨트롤러는 단테가 장점이고, 모든 장비에 일관된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도 단테가 아주 장점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나온 후에 단테가 나온 후에 AVB가 나와서 AVB가 이 세상을 휩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싹 다 없어졌습니다. 단테가 그 당시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 단테는 이런 통신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 AVB의 이런 통신 방식에 적합하다, 뭐 이런 식의 홍보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싹 다 없어지고 단테는 유일하게 최고의 네트워크 오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선 전송 불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선 전송 불가. 왜 무선으로 전송이 불가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과 정확한 시간에 전송한다는 것. 정확하게 전송한다는 것. 우리가 영화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요. 아니면 메일을 하나 다운로드해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문서를 열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송받으면 제대로 된 문서를 볼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몇 초가 걸리든 심지어 몇 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정확한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정확한 시간에 전송되어진다는 것,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그렇게 그 자리에 정확한 데이터가 와 있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전송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시간에 데이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리얼타임 오디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인지 못하는 정도의 시간차 내에 연속된 데이터 정렬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인지 못하는 정도의 시간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근접하게 얘기하는 건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이니어를 끼고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이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귀로 들리는, 인이어로 들리는 게 5ms 이상이 차이가 나면 박자의 어긋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물론 스피커로 들을 땐 레이턴시가 좀 더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이어로 듣는다는 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고 정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5ms 이내에 정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의 타이밍하는 워드클락, 슬리브 마스터를 디지털 오디오의 타이밍을 맞추는 건 워드클락이 하는데 네트워크 오디오에서도 물론 워드클락이 전송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코브라넷에서 컨덕터라고 하는 게 패킷 전송에서 버퍼링, 트래픽 쉐이핑, 그리고 또 뭘 관할하냐면 워드클락을 관할합니다. 워드클락이 벗어나 버리면 전송이 안 되어지니까. 네트워크 오디오는 어떻게 되든 레이어 2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워드클락이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무선 네트워크는 양방향 통신이 아니라 단방향 통신이에요. 지금도 AP가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를 하죠. 그렇게 되면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면 연결됐을 때는 전송이 되겠지만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못 듣게 되죠. 그래서 무선으로는 워드클락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선 전송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레이어 3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 3의 게이트웨이를 지나가면 게이트웨이를 한 단, 두 단, 석 단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게이트웨이를 넘어가면서 끊었다 붙였다를 반복합니다. 레이어 2하고 다르게. 그래서 레이어 2하고 다르게 레이어 3에서도 끊어지기 때문에 단테가 레이어 3에서 동작하는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레이어 2에서 동작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이어 3에서 동작하는 네트워크 오디오는 한 불과 몇 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소량. 그리고 그 업체는 우리 것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것만 네트워크 오디오에서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트워크 오디오에서 워드클락 마스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선 전송하고 레이어 3 네트워크 계층에서 네트워크 오디오의 워드클락 품질을 보증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무선이랑 게이트웨이를 넘어선 WAN 구간에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구간에서 전송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민하고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생각한 건 그러면 네트워크 오디오에서 네트워크에서 워드클락의 개념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 항상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는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스위치들이죠. 게이트웨이나 스위치들인데 이 장비들로 워드클락 마스터를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고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붙여서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에 1기가를 넘어서 10기가 bps, 100기가 bps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기가를 넘어가고 10기가로 넘어가는데 실제로 코브라넷이 개발되던 당시에 네트워크 오디오의 속도는 10mbps였습니다. 10mbps였고 피로 밴드폭은 100메가. 그러니까 개발 당시는 10메가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10메가에서도 동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정되게 쓰려면 100메가 이상에서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발표 연도는 96년도. 이 세대는 단테는 100메가 bps 당시에 개발을 해서 우리의 장비는 기가랜이 아니라 100메가 bps에서 48채널을 보내고 48채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사용한다? 기가랜에서 사용하죠. 기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1기가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1기가망이고요. 이제 곧 10기가, 100기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0기가는 이미 뭐 시작이 된 것 같고 40기가망, 뭐 100기가망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1기가망에서 새로운 차세대, 3세대 네트워크 오디오를 만들 시대가 되어져 왔고 그리고 필요 밴드폭은 10기가 이상 되어졌을 때 진행 중입니다.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물음표 찍어놓고 안에다가 밀란이라고 써놨는데 밀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3세대는 10기가망에서 동작하는 네트워크 오디오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012년도에 IEE에서
IE 802.1 AVB 작업 그룹이 있습니다. 그 망한 AVB 작업 그룹을 확장해서 TSN이라고 정의했습니다. TSN은 Time Sensitivity Networking이라고 정의하고 시간에 민감한 네트워크 전송 시스템 작업 그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배 넓어진 대역폭과 다중 접속 능력으로 네트워크 오디처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를 전체 산업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TSN이라는 게 전체 산업의 표준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네트워크는 TSN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줬냐면 네트워크 오디오가 줬어요. 정확한 시간에 데이터 전송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공장 자동화나 자율주행 자동차, 우주항공산업, 폭탄 지뢰 제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리얼타임으로 제어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적인 기술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에 이제 단테 AV에서 1기가 망해서 동영상 한 채널하고 디지털 오디오 8채널을 송수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기가 망해서 그 동영상 한 채널하고 오디오 8채널은 쓸모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는 어디에 쓸모가 있냐면 만약 우리가 10기가로 간다면 여기에 영상 한 8채널, 오디오 한 200채널 이렇게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단테 AV가 굉장히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TS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같이 이런 것들이 치고 나오고 있고요. 그 TSN은 이제 AVB TSN이라고 표시해서 2세대 AV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SN을 적용한 네트워크에서 AVB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2세대 AVB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AVB는 오픈에 무료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오픈된 표준의 장점, 표준 네트워크인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표준이어서 특별한 장비나 세팅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테 같은 경우는 설명은 특별한 세팅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에러가 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스위치를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코브라넷처럼 아예 세팅 없이 그냥 연결하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단점은 아무도 송수신 품질을 보증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1세대 AVB의 문제인데 단테는 이걸 단테 컨트롤러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문제 단테가 단테 컨트롤러로 만드는 걸 이 AVB TSN에는 어떻게 했냐면 2013년에 IEEE 1721.1을 규정해서 AVB를 사용하는 장비를 찾아 나열하고 연결, 조율하며 프로토콜을 컨트롤하는 AVDECC라고 하는 규격을 제공합니다. 이 AVDECC는 단테가 단테 컨트롤러에서 하는 모든 기능들을 그 AVB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규격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비비텍이나 린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그 AVDECC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관할하는 연합체가 있는데 이 연합체가 AV 애뉴얼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조 메이커를 중심으로 각 메이커 간의 장비의 상호 운용, 데이터 신뢰, 그리고 업그레이드, 상호 호환성 이런 거를 하는 사용자 중심, 메이커 중심의 그룹입니다. 이 AV 얼라이언스가 시작이 돼요. AV 얼라이언스는 새로운 프로토콜의 이름을 밀란이라고 해서 정의했습니다. 최근에 외국 잡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밀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벗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땀이 나서.
작년에 제가 대수술을 하고 나서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오늘하고 아까 땀을 흘리기 시작해가지고요. 그걸 해결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AV 얼라이언스의 새로운 프로토콜을 밀란이라고 해서 정의를 했고요. 밀란은 2세대 AVB TSN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오디오 비디오입니다. 사실은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하기보다는 네트워크 미디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여전히 비디오를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아직 자연스럽지 못하고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많이 표현하라고요. 실제로 네트워크 오디오 회사에서 굉장히 현재 적용을 해서 출시를 막 하고 있습니다. 오픈된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담슨, 아비드, 바이앰프, DMB, 에러커스틱, 크리스노스, 메이어 사운드, 기타 이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참여해서 AV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 업체들인데 경쟁하고 협업을 통해서 규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그림 자세히 보시면 인텔이랑 시스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텔이랑 시스코가 있다는 건 인텔의 칩을 갖고 있는 PC가 별도의 오디오 카드 없이 무제한적으로 멀티트랙 오디오를 기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능을 추구하겠다. 일반 PC나 일반 네트워크가 이 AVB TSN을 그냥 기본 기능으로 탑재해서 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밀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메이커가 만든 독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1세대 코브라넷은 피크 오디오가 만들었고요. 단테는 오디네이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한 40개 이상이 되는 네트워크 오디오가 있는데 그것도 다 개별 만든 팀들이 있어요. 회사들이 있고요. 근데 밀란은 하나의 메이커나 개발사가 만든 독점적인 게 아니고 표준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V 얼라이언스는 표준 및 상호 준수 조약을 인증을 해요. 아까도 AS50 얘기하면서 AES라고 하는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AES는 검증하는 그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AS50이라고 지칭해 놓으면 그냥 AS50은 이런 거야 라고 지칭해 놓고 그걸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 검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밀란은 우리 밀란 그룹에 들어오면 AVDCC를 통해서 같이 그 제어하고 나타내고 라우팅하고 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밀란 AVDCC에서 프로오디오 장비를 자동으로 검색해서 추가하거나 단테 컨트롤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하는 것들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 가능하게 하는 게 TSN 호환성 인증이라고 해서 그 호환성 인증하는 거를 AV 얼라이언스에서 어디서 하냐면 뉴햄프셔 대학 상호 운용성 연구실이라고 하는 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밀란이라고 하는 게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그 10기가망에 동작되는 그 앞으로 진보된 네트워크에서 동작되게 하는 네트워크 오디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5G 세대의 5G 모바일 통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4G에 대해서 4G 지금 LTE망에 비해서 넓은 대역폭, 더 많은 기기 연결, 아주 짧은 지연 시간을 구현합니다. 대역폭이 10기가 10배 이상 된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들이 뭐 영화를 뭐 몇 초 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굉장히 많은 기기가 연결되고 연결된 기기 간에 아주 빠른 통신 속도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기가 동작, 그러니까 5G 이동통신에서 추구하는 것은 빠른 다운로드나 업로드가 아니고요. 동시에 굉장히 많은 장비가 연결되고 안정된 속도로 통신을 해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 초연결, 초지연 시간은 신뢰도를 같이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 치료, 정밀 드론 조정, 인명 구조,
재난 구조, 폭발물 원격 제어 파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대량 연결 기술과 1ms 정도의 낮은 전송 레이턴시는 제대로 된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그 모바일 통신도 1G, 2G 이렇게 가면서 거의 10년 차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5G랑 지금 TSN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시간 송수신 개념은 네트워크 오디오가 산업에 준 아이디어고요. 2012년 TSN 작업 그룹이 시작되면서 로컬 네트워크에서 2ms 정도의 낮은 전송 레이턴시로 전송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TSN은 낮은 전송 레이턴시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IEEE 1855 프리시즌 타임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부가적으로 802.1AS라고 하는 타이밍 및 동기화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TSN은 원래 레이어 2에서 동작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레이어 2에서. 근데 이런 규정들,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의미하는 건 레이어 2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동기화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들어 놨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통신, 5G 모바일 통신하고 TSN의 공통점은 광대역, 초연결, 낮은 레이턴시를 이용해서 시간에 민감하게 적용하는 많은 전자기기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돼서 제어될 수 있게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G랑 TSN의 차이는 무선이냐 유선이냐, 광대역이냐 로컬이냐 이런 차이인데, 그 외에는 거의 모든 기술들이 비슷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밍하고 동기화에 관련된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는 워드 클럭 마스터로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무선 전송으로 안 되는 것, 게이트웨이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이유는 워드 클럭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TSN AVB는 워드 클럭 마스터로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네트워크 TSN은 워드 클럭 마스터로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해서 1ms의 낮은 레이턴시로 거리와 전송 방법에 상관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정밀한 원격 조종,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제대로 된 IoT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X32를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패드로 리모트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요. 거기에 사용하면서 PF를 누르면 이어폰 꼽으면 이어폰으로 소리를 들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믹스한 소리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게 상상이 실현이 되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무선으로 멀티트랙이 전송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무선 랜이 일반적인 네트워크 오디오의 오디오 카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차세대 네트워크는 이런 기능들 AVB TSN에서 구현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네트워크 오디오 카드 역할, 무선 랜이, 그러니까 무선으로 이제 멀티트랙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것, 무선 랜이 오디오 카드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10년 정도 후에는 모든 음향기기가 IoT 기기처럼 연결돼서 상호 멀티트랙 오디오 컨트롤이 가능한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오디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게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한 해, 그리고 지금 나타냈던 밀란이라고 하는 AVB TSN을 이용한 밀란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네트워크가 나타났을 때에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음향 장비가 지금도 유선 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유선 랜 없이 전기만 꼽은 상태에서 다 무선으로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기 하늘나라 가기 전에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진행하느라고 막 중간 뚝뚝 끊고 해가지고 아쉽긴 한데요. 오늘 발표는 저는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이따가 5시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남현 실장이라고 하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보완이나 좀 이런 뭐 그런 내용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모든 전제 조건이 그 패킷 방식의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울트라넷이나 뭐 이런 것처럼 연속 신호가 가는 그런 프레임 베이스. 네, 프레임 베이스의 그 디지털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전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뉴트리게이트 그건 시리움이나 가능하죠. 아니면은 뭐 디지털 와이어리스 마이크처럼 그 부분을 아주 초보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예. 프레임 베이스 방식의 최초는 마디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디는 네트워크 오디오가 아니고요. 멀티 MA, 멀티 오디오 디지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방식이고 P2P 방식입니다.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전송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보통 이 근거리에 쓰는 디지털도 다 이제 P2P 방식의 디지털이고요. 네트워크 오디오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P2P 방식을 네트워크 오디오로 최초로 올려놓은 데가 어디냐면 슈퍼맥이라고 하는 AS50입니다. 베링거에 쓰는 피지컬 레이어에 쓰는 거고요. 프레임 방식의 네트워크 오디오인데 이 프레임 방식은 워드 클락 품질이 안 좋아지면 음질이 같이 형편없어지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옴도 마찬가지고 울트라넷도 마찬가지고 랜선이 바뀌면 소리가 바뀌는 현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프레임 베이스 방식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연속 신호를 전송하는데 연속 신호도 그냥 연속으로 전송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 신호를 끊어서 전송을 해요. 1번, 101번, 201번, 2번, 102번, 이제 202번 이렇게 하는 인터 리빙 방식으로 전송하고 특정 부분의 데이터가 손실되어져도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뭐 해밍 코드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이 해밍 코드 방식이 가끔 거꾸로 동작하면 굉장히 심한 노이즈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S50 쓰다가 노이즈가 장렬해서 다시 콘솔을 껐다 켰다. 이런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해밍 코드가 이제 에러가 아닌 걸 에러로 인식해서 거꾸로 동작하는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디가 현재는 안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트워크 오디오가 아니고 광 케이블을 써도 100m밖에 전송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AS50 같은 경우는 하이퍼맥, 광 케이블을 쓰는 하이퍼맥을 쓰는 경우에 700m까지 전송되고요. 뭐 마이다스 같은 경우는 AS50이랑 하이퍼맥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 마이다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야마하에서 PM 시리즈가 나왔는데 PM 단테를 사용하는데 야마하는 PM 네트워크 자체를 단테를 쓰지 않은 걸 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PM 자체 네트워크도 단테를 사용해서 쓰고 단테로 오디오 및 컨트롤을 같이 전송해야 되는데 PM 자체 네트워크를 쓰고 오디오만 단테를 쓰는 그런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임 베이스 전송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